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 아연 과연 누가 먹느냐 기업 전쟁 제3편입니다. 자, 2편에서는 1차 전쟁이 아주 우여곡절 끝에 결과적으로는 영풍과 MBK가 이기는 것으로 일단락됐었죠. 자, 과정을 잠깐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제일 처음에는 공개 매수를 한 결과 영풍과 MBK가 지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를 선임을 하면 당연히 이사 숫자가 장신의 측과 MBK 동맹군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경영권을 뺏어올 수 있을 것이다. 최윤범씨 측으로부터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주총 들어가니까 아니 순환 출조라는 요상한 논리, 자본시장법의 예외 규정을 끌어내가지고 장형진 씨네가 갖고 있던 영풍의 그 고려 아연에 대한 지분 의결권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사를 뽑다 보니까 모두 최윤범 씨 측 이사만 뽑혀서 오히려 이사회에서의 대결 구도는 최윤범 씨 측이 훨씬 더 많아졌다. 최윤범 씨 측의 경영권이 더 강화됐다. 그러니까 장형진 씨의 영풍과 MBK 측에서는 법원으로 가서 그것이 무효다라는 소송을 했고 그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대결 구도는 전전반측의 결과 영풍과 MBK 연합군이 이기는 것 같았다. 요까지가 2편에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정기주총이 시작됩니다. 정기주총은 임시주총보다도 훨씬 광범위하죠. 그리고 상정된 안건도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영풍과 MBK 측에서 이사를 더 뽑으면 역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사를 몇 명 뽑느냐를 두고서 지금 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최윤범 씨 측에서 호락가락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걸지만 그래도 일단 최대 주주가 뽑겠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렇게 주총을 2번 열 수도 있고 3번 열 수도 있지만 모자라서 고려 아연의 이사회는 최윤범식 측 사람보다도 고려 그 아연의 이사회는 MBK와 영풍 장신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고 그 많아지는 순간 이사회의 결정으로 해서 최윤범씨 해고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여기서 또 무슨 꾀가 나올 것인지. 자, 지금 여기서 이 최윤범 씨 측과 이 장형신 씨 측, MBK 측 여기서 내놓고 있는 꾀가 정말 신출귀몰합니다. 정말 다양한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공개 매수 전략에서부터요. 공개 매수 시점 선택하는 데서부터 타이밍 정하고 또 상대방의 허를 찌르고 외국 자본, 외자 조달해오는 방법 정말 본망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자본시장법의 집대성이다. 정말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요 많은 스토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추가로 많이 있습니다. 요 대목은 나중에 종합편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메인스트림 이 스토리의 줄기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보다는 큰 줄기로 이제 오늘 정기주총을 앞둔 양측의 전쟁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주총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수세에 몰려있는 최윤범 씨 측이 또 하나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호주에 있는 회사를 통한 상호 출자건인데요. 자, 종전에 꺼냈던 카드하고는 좀 달라요. 종전에는 상장 좀 미미한 자그마한 회사에 미리 예고되지 않은 그 회사가 이 영풍의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해서 순환 고리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회사의 지주회사, 그러니까 훨씬 더 공공성이 높죠. 이 회사를 통해서
이 회사가 주식을 산 것도 아닙니다. 현물 배당이라는 방식으로 영풍그룹에 주식을 배당을 합니다. 지금 이 10% 이상이 넘어갔을 경우에 순환 출자가 되거든요. 현물 배당 방식으로 순환 출자를 만들어 버렸고, 현물 출자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또한 영풍과 MBK 측에서는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 대목, 이게 만약에 합법이라고 그러면 이번 주총도 역시나 이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보유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고려아연의 최윤범씨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사회를 장악하는 층에서 주총 의제를 만들고 주총 때 표를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이 상호 출자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냐 없냐, 합법이냐 아니냐, 이것은 사후에 법원에 가서 판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보다도 현실에 주목이 가깝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안 주면 그걸 뺏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총도 역시나 최윤범씨 측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은 지난번보다는 훨씬 공신력이 높은 회사가 더 많은 주식 비율을 갖고 이 영풍 측과 순환 출자 고리를 맺어버렸거든요. 자, 이 대목에 대해서도 이 고려아연 측에서도 이제 이 영풍 측에서도 반발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예 그런 순환 출자의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신혜가 갖고 있던 영풍 주식 있지 않습니까? 그 영풍이 갖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YPC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로 주식을 돌려치기를 합니다. 그래 되면 사실상 장신혜가 소유권은 장악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순환 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호주 회사를 통해서 순환 고리를 형성해와도 장신혜가 갖고 있는 영풍 주식 중에 상당 부분이 YPC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YPC가 간접적으로 고려아연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분을 변경을 해서 자회사를 만든 경우에는요, 몇 달 동안 일정 기간 동안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윤범씨 쪽이 이것까지 내다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전장치도 막혀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고려아연의 이사들이 의결권을 안 주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있죠. 또 법원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려아연의 주주인 이 장신의 영풍과 MBK 쪽은 법정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고려아연 경영권 전쟁은 상당히 장기간 지리하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조만간 있을 이 주총도 싸움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다. 최종적으로는 지분을 장악하는 자가 이기겠지만 지분 50%를 장악한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터지는 일인데요. 여기서 MBK 측에서 방어할 수 있는, 영풍 측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은 아예 주식을 더 사모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MBK가 홈플러스 때문에 완전히 지금 쪽박나게 생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주식을 더 사모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출자 방식을 YPC 같은 자회사를 설립하든지 그래가지고 좀 쪼개기 위해서 우회 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경영권 장악을 우회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말씀 올린 대로 자본시장법에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그래서 고려아연 쟁패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자, 또 하나는 법원이 어떻게 판정하느냐. 자, 여기까지가 오늘 3편입니다. 이어서 고려아연 전쟁. 자, 이 4편은 집중투표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 또한
진짜 승부를 나누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 4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